비가 내리기 직전 산속에서 올라오던 냄새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젖은 흙과 썩어가는 풀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축축한 기운이 폐 깊숙이 달라붙는 듯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꼭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농촌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째 서울에서 편의점 야간 알바만 떠돌던 저에게는 잠깐이라도 도시를 벗어나는 게 필요했습니다. 매일 새벽 술 취한 손님들 상대하는 것도 지쳤고 사람 얼굴 보는 일 자체가 버거워졌으니까요.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부터는 더 심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관뚜껑이 닫히기 직전에 아버지가 눈을 떴다고 저는 아직도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착각이었겠죠. 며칠 동안 잠도 거의 못 잤고 정신도 엉망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 장면은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 얼굴을 오래 보면 안 된다. 누가 한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 문장만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래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전라도 깊은 산비탈에 있는 농장 구인글을 봤을 때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끌렸던 건 숙식 제공, 사람 적음, 단기 가능. 짧은 문장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람 적음. 그 말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농장 주인이란 사람과는 전화 한 번만 했습니다. 목소리는 마른 나무를 긁는 것처럼 거칠고 쉰 소리였습니다. 밤엔 돌아다니지 말면 돼. 통화를 끊기 전에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산이라 위험해서 그런 거겠죠. 하지만 상대는 웃지 않았습니다. 잠깐 침묵이 이어졌고 전화기 너머로 바람 소리가 길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위험한 건 길이 아니여.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전화를 끊었어야 했습니다. 농장은 전라도에서도 꽤 깊은 산속에 있었습니다. 버스는 하루 3번뿐이었고 종점에서 내려서도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산안개는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상하게 가까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산이 모든 소리를 삼켜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짐가방 하나 들고 비탈길을 오르다가 길가에 세워진 오래된 허수아비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지나가며 보니 얼굴 부분에 검은 비닐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눈자리에만 칼로 찢은 듯한 구멍 2개가 뚫려 있었고 안쪽은 새까맣게 비어 있었습니다. 바람은 계속 불고 있었는데 허수아비는 거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니 누군가가 먼저 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농장은 산비탈 중간쯤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컸고 비닐하우스도 여러 동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숲이 바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숲은 이상했습니다. 나무들이 지나치게 빽빽해서 안쪽이 새벽처럼 어두웠습니다. 농장 주인 박노인은 제가 도착했을 때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70은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몸은 말라 있었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이상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무언가를 확인하는 눈빛 같았습니다. 서울서 왔다 했제? 예. 혼자요? 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제 뒤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뭘 떨어뜨린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노인은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하지만 표정은 전혀 아무 일도 아니라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숙소는 농장 옆 조립식 건물이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와 화장실 하나뿐인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벽지는 습기에 들떠 있었고 눅눅한 냄새가 심했습니다. 창문 바로 밖으로는 숲이 보였습니다. 낮인데도 그쪽만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탁, 탁. 느리고 무거운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바닥에 검은 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삶은 감자 몇 개와 막걸리 한 병이 들어있었고 작은 쪽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밤 11시 넘으면 문 열지 마라.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시골 어르신 특유의 겁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산짐승 때문일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웃으면서도 손끝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글씨가 너무 세게 눌러 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휘갈긴 느낌이 아니라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씩 꾹꾹 눌러 적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농장 일을 배우면서 계속 신경 쓰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농장이면 최소 몇 명은 더 있어야 할 것 같았는데 일하는 사람은 박노인 혼자뿐이었습니다. 원래 혼자 하세요? 제가 묻자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토마토 상자를 옮기던 손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원래는 아니었제. 그 뒤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산 공기가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너무 심해서 피부가 얼얼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숲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새 우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으니 아니었습니다. 사람 울음소리였습니다. 아주 멀리서 숨이 넘어갈 듯 길게 이어지는 소리.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소리 들리세요? 박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배를 하나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산에는 별소리 다 나는 겨. 근데 사람 소리 같은데요. 그 순간 노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분명한 경고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못 들은 척혀? 짧은 한마디였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밤 10시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얇은 조립식 벽 너머로 바람 소리까지 그대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다가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이 떠졌습니다. 이상한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방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몸은 무겁고 피곤했는데 눈만은 단번에 떠졌습니다. 방 안은 새까맸고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툭! 문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툭! 툭!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듯한 느린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못한 채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노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밤 11시 이후엔 문 열지 마라. 휴대폰 화면을 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1시 17분. 그 순간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툭, 툭, 툭. 문 바로 앞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노인이 술 마시고 온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문 앞에 가까이 다가간 순간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냄새였습니다. 젖은 흙 냄새. 낮에 산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가 문틈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비 냄새와는 달랐습니다. 더 오래되고 깊은 냄새. 마치 오래전에 파헤쳐진 땅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 같았습니다. 제 손이 문고리에 닿으려던 순간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있제. 늙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쉰 숨이 섞인 갈라진 목소리.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박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문 좀 열어봐라.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산속 농장, 새벽 1시, 비를 맞으며 문 앞에 서 있는 낯선 여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킥! 그리고 천천히 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사각, 사각. 손톱으로 긁는 소리였습니다. 아주 느리게.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창문 쪽에서도 소리가 났습니다. 툭.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방 창문은 숲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커튼 아래로 보았습니다. 창문 바깥에 사람 발목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흙투성이 발. 빗물에 젖은 발가락 사이로 검은 흙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창문 높이가 사람이 서서 발이 보일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 높이라면 누군가 거꾸로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계속됩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창문 아래로 보이던 그 발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빗물이 발끝을 타고 떨어지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툭, 툭. 문 긁는 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각, 사각, 사각. 마치 일부러 천천히 시간을 끌고 있는 것처럼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몸 전체가 얼어붙은 느낌이었습니다. 머리로는 당장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리는 침대 끝에 박힌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창문 바깥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춥다. 늙은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아까 문 앞에서 들리던 바로 그 목소리.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귓가에 붙어서 속삭이는 것처럼 가까웠습니다. 잠깐만 들여보내주면 되는디.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아래 틈으로 검은 물 같은 게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빗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끈적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놓여있던 손전등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쪽으로 아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상했습니다. 무서울수록 오히려 더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잘못 본 거라고 믿고 싶어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커튼 끝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금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 바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발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유리창에 얼굴 하나가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늙은 여자 얼굴. 눈동자는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흐릿했고 입은 비정상적으로 길게 찢어진 채 웃고 있었습니다. 피부는 물에 오래 담가놓은 종이처럼 퉁퉁 불어 있었고 젖은 머리카락은 미역처럼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목이었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사람 목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마치 창문 위 어둠 속에서 억지로 잡아늘인 것처럼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웃는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킥! 그 순간 손전등이 제 손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목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쿵! 여자가 얼굴을 유리에 들이박은 겁니다. 쿵! 유리창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열어봐라! 쿵! 춥다니께. 저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문 긁는 소리가 멈춰 있었습니다. 사각거리던 소리가 완전히 끊긴 겁니다. 순간 방 안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조차 멀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문고리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철컥,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철컥, 철컥. 누군가 밖에서 문을 천천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잠겨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기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박노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문 열지 마. 거의 비명 같은 고함이었습니다. 곧이어 밖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우당탕! 그리고 늙은 여자 목소리가 갑자기 찢어지듯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악! 사람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짐승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까 그 얼굴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비에 젖은 검은 그림자 하나가 숲 쪽으로 미친 듯 달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사람처럼 뛰는 게 아니라 네 발로 기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손전등 불빛이 얼굴 일부를 스쳤는데 눈이 없었습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가 까맣게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숲속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박노인은 새벽이 될 때까지 제 방 앞에 앉아 담배만 피웠습니다. 아침이 밝고 나서야 저는 겨우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그쳐 있었지만 산 전체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아무 말 없이 마당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진흙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 발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발 뒤꿈치가 비정상적으로 길었습니다. 게다가 발가락 자국은 4개뿐이었습니다. 저는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저게 뭡니까? 박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배를 길게 빨아들였습니다. 손끝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올라갈 거면 오늘 가. 저거 사람이었어요? 그 말에 노인이 천천히 절 바라봤습니다. 눈밑은 밤새 늙어버린 사람처럼 깊게 꺼져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제. 그 대답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노인은 마당 끝 숲 쪽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근디 지금은 아녀. 그날 오전 내내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분명 제가 본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지나치게 사람 같았습니다. 귀신이라기보다는 굶주린 사람. 오랫동안 산속을 떠돌며 비를 맞고 살아온 사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소름 끼쳤습니다. 저는 짐을 싸서 당장 내려갈까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고 서울로 돌아가도 마땅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하게도 제가 본 걸 단순한 환각으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그게 뭔지, 왜 박노인이 그렇게까지 겁먹는지, 왜 밤마다 절대 문을 열지 말라고 하는지. 사람은 두려우면 도망치기도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미 마음 한구석이 망가져 있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박노인과 함께 비닐하우스 뒤편 창고를 정리했습니다. 창고 안은 오래된 흙냄새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낡은 농기구들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누렇게 변색된 이불 더미가 높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벽 한쪽에 부적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붉은 글씨가 적힌 노란 부적, 찢어진 것도 있었고 검게 타버린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무당 같은 거 믿으세요? 그 순간 박노인이 들고 있던 삽을 떨어뜨렸습니다. 쿵! 쇳소리가 창고 안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 믿었제.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지금은 믿게 됐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창고 안 공기가 갑자기 답답해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고 비닐하우스 비닐이 흔들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숨 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고 뒤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 저와 박노인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두운 창고 구석, 이불 더미 뒤에서 뭔가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젖은 발자국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맨발 자국, 진흙이 아직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박노인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나가! 예! 지금 나가! 그 고함에 저도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창고 문을 거칠게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문 앞에 선 채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마치 안에 뭔가를 가둬둔 사람처럼. 그날 저녁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농장에서 30분쯤 걸어 내려가면 작은 슈퍼 하나가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거기 모여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게 안에는 노인 몇 명이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대화가 잠깐 끊겼습니다. 외지인이라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컵라면을 계산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산 위 박노인 농장에서 일하게 됐는데요. 그 순간 가게 안 공기가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한 노인이 술잔 내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거기 들어갔어? 예.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서로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리고 계산하던 할머니가 낮게 물었습니다. 밤에 뭐 봤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만으로 충분했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산 뒤쪽은 절대 가지 마. 왜요? 대답 대신 옆에 있던 노인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나온갑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슈퍼 바깥 유리문 너머로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여자 하나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맨발로 서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유리문 밖에 서 있던 여자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는 이미 멎었는데도 머리카락 끝에서는 계속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툭, 툭. 가게 안 형광등 불빛이 유리문에 반사돼 얼굴은 흐릿하게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발은 똑똑히 보였습니다. 맨발. 발등은 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발목은 기괴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사람이 편하게 서 있을 때 나오는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높은 곳에서 떨어져 뼈가 부러진 사람처럼 가게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술 마시며 떠들던 노인들도 전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하던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목을 세게 움켜잡았습니다. 손은 차갑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쳐다보지 마. 예? 눈 마주치지 마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유리문 밖 여자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젯밤 창문에 붙어있던 바로 그 얼굴. 부러터진 피부, 귀 가까이까지 찢어진 입, 그리고 초점 없이 흐릿하게 풀린 눈동자. 그런데 이번엔 더 이상했습니다. 입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혼잣말하듯 중얼거리는 것처럼. 유리문 너머라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 모양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찾았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가게 안쪽에 앉아있던 노인 하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 잠가! 철컥! 주인 할머니가 다급하게 유리문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쿵! 여자가 유리문에 몸을 들이받았습니다. 유리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 노인 하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자는 유리에 얼굴을 짓누른 채 웃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귀까지 찢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손톱으로 유리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끼익! 소름 끼치는 마찰음이 가게 안에 길게 울렸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여자의 눈이 계속 저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단 한 번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왜 저를 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저를 찾았다고 한 건지도. 그때 뒤쪽에 앉아있던 백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붙은겨. 쉿! 누군가 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 밖 여자의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정상적인 각도가 아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처럼 목이 옆으로 돌아간 채 유리문 너머로 가게 안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방금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는 것처럼 순간 가게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웃었습니다. 키득. 이번에는 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문 너머인데도 바로 귀 옆에서 웃는 것처럼 키득, 키득.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게 불이 꺼졌습니다. 툭. 순식간에 암흑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욕설을 내뱉었고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들렸습니다. 끼익, 유리문 열리는 소리. 분명 잠갔는데 누군가 들어온 겁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칠고 떨리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철벅, 젖은 발소리. 철벅, 철벅. 맨발로 바닥을 걷는 소리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끝 감각이 사라졌고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철벅 소리가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젖은 흙냄새가 났습니다. 썩은 물 같은 냄새. 그리고 제 귓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도 봤제. 늙은 여자 목소리.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 가게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탁! 저는 그대로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제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리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잠금 장치도 그대로였습니다. 바닥 역시 말라 있었습니다. 젖은 발자국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게 안 사람들은 모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덜덜 떨고 있었고 어떤 노인은 아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방금 다 본 거 맞죠?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백발 노인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산이 또 사람 부르는겨. 그날 밤 저는 박노인 농장으로 돌아가는 내내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산길은 캄캄했고 안개는 바닥 가까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길, 휴대폰 손전등만 의지한 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분명 혼자인데 발소리가 두 개였습니다. 저벅, 저벅. 제가 걸을 때마다 아주 미세하게 한 박자, 늦은 발소리가 뒤따라왔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자 저벅. 한 번 더 소리가 났습니다. 제 바로 뒤에서 심장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안개뿐이었습니다. 희뿌연 산길, 젖은 나무들, 그리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누군가 있었습니다. 그 느낌만은 확실했습니다. 사람은 압니다. 혼자인지 아닌지, 특히 어두운 곳에서는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뛰다시피, 하지만 발소리는 계속 따라왔습니다. 저벅, 저벅. 절대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는 거리, 딱 제 바로 뒤. 그리고 그때 숲 안쪽에서 누군가 절 불렀습니다. 야, 낮은 여자 목소리.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야, 목소리가 길게 들어졌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안개 낀 숲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세가 이상했습니다. 허리를 완전히 꺾은 채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아래로 축 늘어져 있었고 팔은 비정상적으로 길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것이 움직였습니다. 저를 향해서. 저는 그대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산길 돌부리에 몇 번이나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뒤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끝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벅, 철벅, 철벅. 맨발로 뛰어오는 소리.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웃음소리. 키득, 키득. 바로 등 뒤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저는 거의 울면서 농장 불빛만 보고 뛰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What? What? 순간 뒤쪽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헐떡이며 농장 마당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박노인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삽을 들고 그리고 제 뒤 숲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봤냐? 숨도 제대로 못 쉬던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노인은 욕설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빌어먹을. 그는 제 팔을 거치게 붙잡았습니다. 오늘부터 밖에 혼자 나가지 마. 저게 대체 뭐예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숲 쪽으로 삽을 힘껏 집어던습니다. 팍!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꺼져! 그 순간 숲 안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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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은 낙엽 밟는 소리, 그리고 아주 잠깐 안개 사이로 얼굴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하얗게 젖은 얼굴, 찢어진 입. 하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 여자의 눈동자가 없었습니다. 까만 구멍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왜 또 데려왔냐? 박노인 얼굴이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그 표정은 공포라기보다 죄책감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술에 취한 박노인이 혼잣말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내가 묻었어야 했는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그 여자가 원래 사람이었다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비닐하우스를 거칠게 긁어대고 있었고 얇은 조립식 벽은 계속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묻었어야 했는디, 묻었어야 했다. 그 표현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당연히 묻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말했을까? 마치 제대로 묻지 못했다는 것처럼 아니면 애초에 묻으면 안 되는 걸 묻어버린 것처럼. 저는 몇 번이나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하지만 귀는 계속 박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극도로 긴장하면 그렇게 됩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쳤는데 감각은 오히려 더 예민해집니다. 벽 스치는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튀어오르고 바람 소리조차 누군가 숨 쉬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새벽 2시쯤 또 들렸습니다. 툭! 저는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캄캄했습니다. 툭! 이번에는 창문 쪽이었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툭! 툭! 툭!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 아주 규칙적이었습니다. 마치 안에 있는 사람이 깨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저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보지 말자. 절대 커튼 열지 말자.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눈은 자꾸 창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아니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그날 그놈이 아니여.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날? 그놈?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창문 밖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사람 우는 소리처럼. 추워. 그 소리를 듣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단순히 무섭다는 감정과는 달랐습니다. 아주 잠깐 불쌍하다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게 더 끔찍했습니다. 귀신 같은 걸 불쌍하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판단이 흐려집니다. 저도 모르게 몸을 일으킬 뻔했습니다. 창문 가까이 가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밖에서 박노인 고함이 터졌습니다. 쳐다보지 마! 동시에 무언가를 세게 내리치는 소리. 퍽! 그리고 여자 비명이 산 전체를 찍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거의 침대에서 굴러떨어지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문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박노인이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삽이 들려 있었고 삽 끝에는 빨간 천 같은 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여자인 무언가, 비 맞은 짐승처럼 네 발로 땅을 짚고 있었습니다. 팔 길이는 비정상적으로 길었고 손톱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 전체를 덮고 있었지만 그 사이로 보이는 입은 분명 웃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입꼬리가 귀 가까이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삽을 움켜쥔 채 소리쳤습니다. 니는 죽었어. 그러자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제.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 말투는 원망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귀신이라기보다 버려진 사람 같은. 그리고 다음 순간 여자가 움직였습니다. 화뜩! 사람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몸을 접듯이 기괴하게 꺾으며 순식간에 박노인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박노인이 삽을 휘둘렀습니다. 퍽! 분명 제대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웃었습니다. 키득! 그리고 박노인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땅 냄새 아직 나? 그 순간 박노인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짜 공포에 질린 얼굴. 그리고 여자는 웃으며 숲 쪽으로 달아났습니다. 네 발로, 네 발로, 관절이 뒤틀린 채 사각사각사각. 나뭇잎 긁히는 소리만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 밑은 검게 꺼져 있었고 입술은 다 터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삽이 그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삽 끝에 묶여있던 빨간 천은 새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박노인은 담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라이터 불이 몇 번이나 꺼졌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년 전 일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 공기가 갑자기 조용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람도 멎고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먼 산만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순덕이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원래 저 아래 마을 살던 사람이요. 박노인 목소리는 점점 잠겨갔습니다. 남편한테 맞고 살았어, 맨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망치듯 산으로 올라왔제. 겨울이었어. 눈 엄청 오던 날이었는디. 그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뱉었습니다. 그때 내가 봤어. 뭘요? 순덕이를. 박노인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산비탈 밑에 쓰러져 있었어.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살아있었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몰랐어.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더 무서웠습니다. 몰랐다. 살아있었는지 죽었는지 그 말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박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눈이 너무 왔어. 경찰 부르러 내려가기엔 길도 끊겼고 나는 겁났어. 그는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죽은 거 괜히 엮이면 피곤해지니께. 저는 점점 숨이 막혀왔습니다. 설마 진짜. 그래서 묻으셨어요? 박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대답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살아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박노인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 것 같은 얼굴을 했습니다. 나도 그 소리를 맨날 들어.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흙 덮는데 안에서 소리 났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쿵쿵 치더라. 산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흙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젖은 땅 냄새, 무덤을 파헤쳤을 때 올라오는 냄새 같은 것. 박노인은 손으로 얼굴을 거치게 문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밤마다 오는겨. 저는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왜 저한테? 박노인이 천천히 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겁먹은 사람 눈인데 동시에 모든 걸 체념한 사람 같았습니다. 네 아버지 최근에 죽었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는 대답 대신 담배만 깊게 빨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상 치른 사람한텐 잘 붙어. 순간 온몸 피가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 냄새 맡는겨.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젯밤 그 여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 아니제.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찾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기를 산에 묻어버린 사람. 그런데 그날 저녁 저는 더 끔찍한 걸 보게 됩니다. 박노인이 숨겨왔던 진짜 장소를. 그날 저녁은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산은 저녁만 되면 색이 죽어버립니다. 낮 동안 푸르게 보이던 나무들도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전부 검게 변합니다. 특히 농장 뒤편 숲은 더 그랬습니다. 빛 자체를 삼켜버리는 느낌. 안쪽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감조차 잡히지 않는 어둠이 숲 안에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박노인이 했던 말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흙 덮는데 안에서 소리 났어.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채로 묻힌다는 건 상상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박노인이 거짓말하는 얼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정말 10년 동안 그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밤마다 계속. 저녁밥을 먹는 동안 박노인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된장국 냄새와 눅눅한 흙냄새가 섞여 이상하게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 때마다 비닐하우스가 흔들렸습니다. 푸드득, 푸드드득. 꼭 누군가 비닐을 손톱으로 긁는 것 같은 소리. 저는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순덕이라는 사람 가족은 없었어요? 박노인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정말 짧게. 없었어. 경찰은요? 실종된 줄만 알았겠지.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누군가는 분명 찾았을 텐데 그런데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고 10년 동안 산속 어디엔가 묻혀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목덜미가 서늘해졌습니다. 박노인은 끝까지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괜히 알려고 하지 마. 근데 왜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말에 박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이제 오래 못 버틸 것 같은 게.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자기 대신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는 사람처럼 밤 9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툭. 순간 농장 전체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노인은 욕설을 중얼거리며 손전등을 찾았습니다. 또 끊겼네. 그런데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더 거세졌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렸고 산 위 어딘가에서 금속 긁는 소리가 길게 울려왔습니다. 끼이. 저는 휴대폰 플래시를 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쿵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박노인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숲 쪽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쿵. 이번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것 같은 소리. 박노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 있어. 어디 가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손전등과 삽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계속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너무 신경 쓰였습니다. 사각, 사각사각, 숲에서 무언가 끌리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여자 웃음소리. 키득,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안개가 짙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조차 제대로 뚫리지 않을 정도로 박노인의 흔적은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진흙 위에 장화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국을 따라 숲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흙냄새. 하지만 단순한 흙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썩은 냄새, 물먹은 나무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비린내. 저는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볼 때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개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숲이 끝났습니다. 작은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낡은 비닐천으로 덮인 움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농장에 며칠 있으면서도 이런 곳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박노인도 단 한 번도 말한 적 없었습니다. 그 움막은 거의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낮고 낡았고 반쯤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입구 앞에는 부적이 잔뜩 매달려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부적들. 붉은 글씨는 비에 번져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움막 앞 땅이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계속 파헤친 것처럼 흙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저는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박노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있어. 저는 움찔했습니다. 아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달래는 것처럼. 오늘은 안 된다.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노인은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저는 천천히 움막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비닐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움막 안에는 작은 제단 같은 게 있었습니다. 초와 부적, 말라비틀어진 약초들, 그리고 가운데 사람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묶여 있었습니다. 검고 긴 머리카락, 너무 많았습니다. 바닥에도 잔뜩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박노인이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순간 제 발밑에서 무언가가 밟혔습니다. 뿌드득. 박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 사람 얼굴이 공포로 굳었습니다. 왜 왔어? 거의 비명 같은 소리였습니다. 동시에 움막 뒤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툭.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개 사이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순덕이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아래로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보다 훨씬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배가 불룩했습니다. 마치 임신한 사람처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노인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보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기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도 같이 묻었는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노인이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때 순덕이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철벅, 맨발이 진흙 속으로 잠기는 소리. 살아 있었는디. 박노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린애처럼. 그만혀. 하지만 순덕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 안에서 움직였는디. 저는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여자, 그리고 뱃속 아이까지 그걸 그대로 산에 묻어버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움막 아래 땅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쿵!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아래에서 들렸습니다. 땅 밑에서. 쿵! 누군가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 박노인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듣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쿵! 쿵! 그리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가까이서, 땅 아래에서. 춥다.
저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손전등 불빛 끝에서 무언가 움직였습니다. 움막 뒤쪽 흙바닥, 누군가 손가락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흙 속에서 천천히 사람 손이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사람 손이 흙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손은 분명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축축한 흙 속에서 천천히 손가락이 꿈틀거렸습니다. 검게 젖은 손톱 끝이 흙바닥을 긁었습니다. 사각, 사각.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박노인은 거의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보지 마라!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완전히 붙잡혀 버렸습니다. 흙 속 손은 점점 더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손목까지, 팔뚝까지 마치 땅 밑에서 누군가 기어 올라오는 것처럼. 그 순간 순덕이가 웃었습니다. 키득!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기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린 사람이 드디어 문이 열리는 걸 본 것 같은 웃음. 그리고 동시에 쿵! 움막 아래 땅이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흙먼지가 튀었습니다. 땅 밑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아니,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처럼 박노인이 삽을 들고 미친 듯 흙을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퍽퍽퍽! 들어가라고! 그 모습이 너무 처절해서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삽질할 때마다 흙이 얼굴에 튀었고 박노인 숨은 거의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흙 밖으로 나온 손이 갑자기 박노인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철컥! 정말 사람 손 같았습니다. 축축하고 검은 손. 박노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악! 그리고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순덕이가 웃었습니다. 같이 있자. 그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한 사람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자 목소리 뒤에 작은 아이 숨소리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외롭다.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박노인은 발목 붙잡힌 채 땅을 긁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라! 하지만 손은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흙 속에서 손이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또 하나.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수십 년 묵은 나무 뿌리처럼 검고 마른 손들이 땅 아래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노인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도망가!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박노인이 거의 울면서 다시 소리쳤습니다. 빨리 가! 동시에 순덕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눈이 생겨 있었습니다. 원래 새까맣게 비어있던 눈구멍 안에 젖은 흙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벌레 같은 것들이 꾼꾼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덕이가 입을 벌렸습니다. 너는 안 묻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뛰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을 향해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박노인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리고 이어진 여자 웃음소리. 키득! 숲은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안개 때문에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긁었고 몇 번이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계속 들렸습니다. 철벅, 맨발 뛰는 소리. 이번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사람은 극한 공포를 느끼면 머릿속이 단순해집니다. 살아야 한다. 그 생각밖에 안 납니다. 저는 숨이 끊어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길이 달랐습니다. 분명 농장 쪽으로 뛰고 있었는데 주변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나무들이 지나치게 빽빽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어디선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요. 춥다. 같이 있어. 여자 목소리. 그리고 아이 웃음소리. 낄낄거리는 작은 웃음. 저는 귀를 막은 채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앞에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안개 속 실루엣. 처음에는 박노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제 아버지였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안개 속의 선모습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장례식 때 입었던 회색 셔츠 그대로, 젖은 얼굴,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눈. 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춥다. 순간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아버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순덕이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얼굴이 천천히 웃기 시작했습니다. 입이 찢어질 만큼 키득!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손. 저는 거의 기절할 듯 돌아봤습니다. 박노인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발목은 피투성이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는 저를 거의 끌다시피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숲 아래쪽으로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뒤에서는 계속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따라오는 소리, 사각사각사각 네 발로 기어오는 소리. 박노인은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올해 끝내야 혀. 뭘 끝내요? 묻은 데 다시 파야 혀.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요? 박노인은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대로 묻어야 끝나. 순간 깨달았습니다. 박노인은 지금까지 순덕이를 숨기려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 못 갔던 겁니다. 그 무덤으로. 그곳에는 아직 뭔가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겨우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둘 다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천천히 비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토할 뻔했습니다. 돼지 사체였습니다. 배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내장은 전부 밖으로 끌려 나와 있었고 안에는 흙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 발자국, 맨발, 진흙투성이, 박노인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늦었어. 그때 조립식 숙소 창문 안쪽에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커튼 틈 사이 작은 아이 얼굴 하나가 보였습니다. 흙투성이 얼굴, 눈동자 없는 새까만 구멍,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웃었습니다. 박노인이 비명을 지르는 순간 제 다리 힘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순덕이는 짐승처럼 박노인 목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불길 사이로 검은 머리카락이 흔들렸고 타들어가는 냄새와 피 냄새가 한꺼번에 퍼졌습니다. 깍! 박노인이 삽을 휘둘렀습니다. 퍽! 퍽! 하지만 순덕이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게 물어뜯는 것 같았습니다. 피가 목 아래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쉰 채 뒤로 기어갔습니다. 불길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조립식 벽이 타들어가며 뚝뚝 녹아내렸고 창문 안에서는 계속 얼굴들이 움직였습니다. 수십 개, 아니 점점 더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불 속에서 사람 형체들이 벽을 두드렸습니다. 쿵! 쿵! 내보내, 추워, 문 열어,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아이 울음소리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소리 듣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마치 불타는 숙소 안에 진짜 사람들이 갇혀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순덕이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노인 목을 물어뜯은 채 그리고 절 바라봤습니다. 까만 흙이 가득 찬 눈구멍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키득, 입가에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도망가면 안 되제. 순간 제 몸이 굳었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불길 뒤쪽에서 아이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 배가 불룩하게 부어 있었고 피부는 물에 부른 시체처럼 축축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맨발, 흙투성이 얼굴, 그리고 눈동자가 없었습니다. 새까만 구멍뿐이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절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 제 어릴 적 목소리였습니다. 정확히 녹음기에서 듣는 것처럼.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근데 아이가 웃었습니다. 히! 그리고 순간적으로 아이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제 얼굴이었습니다. 어릴 때 제 얼굴, 스뎃.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얼굴을 닮은 걸 보면 본능적으로 멈칫합니다. 특히 그게 죽은 것처럼 보이면 더 그렇습니다. 저는 거의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대체. 그때 박노인이 피를 토하며 소리쳤습니다. 보지 마! 동시에 순덕이가 박노인을 밀쳐냈습니다. 퍽! 박노인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목 절반이 뜯겨나간 상태였습니다. 피가 손가락 사이로 계속 새어나왔습니다. 근데도 그는 절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도망가! 순덕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관절이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득, 우드득. 사람 몸에서 날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불에 탄 피부가 갈라지면서 검은 흙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 배 안에서 뭔가 움직였습니다. 불룩한 배가 꿈틀거렸습니다. 안에서 손 같은 게 튀어나왔다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대로 토했습니다. 순덕이가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배고프제 그 순간 배 안쪽에서 아이 손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피부가 반쯤 썩은 작은 손, 배를 안에서 밀어내듯 불룩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뒤돌아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박노인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짧았습니다. 정말 짧게. 그리고 뚝 끊겼습니다.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산길로 뛰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숲. 안개는 더 짙어졌고 숨숨 쉴 때마다 흙냄새가 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철벅철벅 맨발 소리.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개. 그리고 아이 웃음소리. 히히히. 바로 귓가에서 들리는 것처럼 가까웠습니다. 저는 미친 듯 달렸습니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앞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주황빛. 처음엔 마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까워질수록 아니었습니다. 등불이었습니다. 산속 한가운데 누군가 등이 켜진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헐떡이며 멈춰 섰습니다. 안개 사이로 천천히 얼굴이 보였습니다. 무당이었습니다. 늙은 여자, 검은 비옷 같은 걸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맞아 욕설처럼 내뱉었습니다. 데리고 왔구먼, 먼.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무당은 제 뒤를 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지 말라 했는디. 그리고 제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뛰어! 동시에 제 뒷숲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키득! 안개 사이로 순덕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불에 반쯤 탄 얼굴,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뒤로 수십 개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흙투성이 사람들, 고개 숙인 아이들, 전부 맨발이었습니다. 무당이 저를 끌고 산 아래 작은 굿당 같은 곳으로 뛰었습니다. 문을 열자 향냄새가 확 끼쳤습니다. 벽마다 부적이 붙어 있었고 천장엔 방울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무당은 문 닫자마자 소금을 뿌렸습니다. 촥! 바로 그 순간 밖에서 무언가 문에 부딪혔습니다. 쿵!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무당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원혼도 아니여. 밖에서 순덕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 무당은 떨리는 손으로 방울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산이 사람을 먹은겨.